안녕하세요. 팩트체크단 2조의 발표를 맡은 김길입니다. 저희 조의 주제는 원격근무나 재택근무의 생산성 저하, 야놀자 이수진 총괄 대표의 발언은 사실인가에 대한 검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운이 좋게 코로나 기간에 비대면 시대에 인턴으로 근무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 팀장님께서 재택근무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가 했더니 재택근무를 하면 너희들이 일을 안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는 항상 야놀자라는 기업은 이렇게 원격 근무를 하는 기업이 있다 하면서 반발을 하곤 했었는데 최근에 재택근무가 종료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야놀자라는 기업은 신규 입사자 웰컴 키트에 이렇게 원격 근무제를 명시를 해놓고 공식 블로그에도 상시 원격 근무제가 가능한 회사다 라면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거든요. 그리고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속초에서 원격 근무를 일하고 있는 디자이너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우리 회사 이렇게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는 회사야 라고 홍보를 했었는데 야놀자의 생산성은 바닥 수준, 정확하게 말하면 이미 성장을 멈췄다. 세계적인 기업들도 원격 근무나 재택 근무의 생산성 저하 측면을 고려해 출근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발언과 함께 원격 근무를 전격 종료한다는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야놀자 대표의 이 발언이 사실인지에 대해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원격 근무나 재택 근무가 생산성을 저하한다는 야놀자의 주장은 사실일까요? 그 전에 저희는 생산성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짚어봐야 했습니다. 이제 사전적 정의는 이제 생산을 위해서 인출한 양에 비해서 도출된 결과물의 비율을 말을 하는 건데 보통 야놀자에서는 어떻게 생산성을 정의할까를 먼저 메일로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관련 자료로 재택근무를 종료하게 된 정확한 이유가 있는지 또 생산성의 기준이 궁금한데 어떻게 측정하셨는지를 메일로 보내봤는데 답변은 아쉽게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생산성을 어떻게 측정하는지를 알아본 결과 대체로 영업이익을 생산성의 지표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놀자 측이 말하는 생산성의 기준을 영업이익으로 두면 합당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야놀자 실적 추이가 이렇게 실제로 2023년 1분기에는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한 번 더 짚어봐야 할 것은 과연 영업이익의 감소가 원격근무나 재택근무 때문인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야놀자의 인터뷰를 한번 봤는데요. 작년 동기 대비 69% 늘어난 영업비용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야놀자 관계자에 따르면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 일환으로 영업비용이 늘면서 손실을 기록했고 M&A와 기술 개발, 연구비 등과 관련한 비용 지출도 있었다는 인터뷰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통제되지 않는 변수들이 많은 상황에서 재택근무나 원격근무 제도 때문에 영업이익이 낮아졌다는 주장이 과연 팩트인지 약간 의구심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었습니다. 야놀자 경쟁사 여기어때의 영업이익은 반면 늘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코로나 이후 여기어때는 재택근무를 상시화했음에도 오히려 영업이익이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야놀자 측이 근거로 삼았던 게 이제 원격근무 때문에 생산성이 저하됐다. 그리고 세계적 기업들도 원격근무를 종료하는 것이 트렌드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세계적 기업들의 재택근무 중단 추세는 과연 생산성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찾아봤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3월에 재택근무를 도입을 했었는데 종료 방침을 최근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구글의 피오나 치코니 CPO가 일주일에 3일 이상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연결감을 더 많이 느끼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서 근무할 때 더 커진다고 들었다라는 인터뷰 내용을 말을 하면서 배경을 소개를 했었는데요. 재택근무는 생산성을 낮춘다라는 주장의 근거는 대체로 이렇게 두 가지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팀원 간의 연결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면을 하면서 업무를 하는 것보다 비대면일 때 상호 간의 신뢰가 저하된다는 논문을 찾을 수 있었고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또 소통 및 업무 조율 시간에 소요되는 시간이 오히려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팅을 쓸 때나 회의를 할 때 비대면으로 할 때 더 조율하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생산성에는 오히려 일하는 시간에 비해서 산출되는 어떤 이익이 더 적다는 거였죠. 그래서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재택근무 실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그 콜센터의 콜 양을 한번 측정을 해본 거예요. 이 연구는 이제 콜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에 따라서 생산성의 지표를 잡았던 건데
이 연구에 따르면 원격 근무 근로자들이 콜을 덜 받는다는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재택근무는 반면 생산성을 높인다는 근거도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이것은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다들 공감하실 법한 통근 스트레스가 감소가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연구에 따르면 통근 시간이 줄어들면 스트레스가 낮아져서 그럼 뭔가 당연히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학자의 말을 찾아볼 수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제반시설 운영 비용이 감소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무실에 출근하는 인원이 줄다 보니까 사무실의 전기료나 인터넷 사용료가 감소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더 좋아진다라는 근거였고요.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콜센터 연구와 전혀 상반되는 결과가 나온 비슷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제 스탠포드 대학교의 교수의 재택근무 실험에 따르면 기존 체제 정상근무와 주 5일 중 주 4일 재택근무 콜센터 직원들을 한번 해봤는데 9개월간 실험한 결과 재택근무 직원들의 실적이 개선되고 퇴사율이 감소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한 주제의 실험에서 이렇게 상반된 결과가 나온 거면 저희는 야놀자 대표의 말이 근거가 살짝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원격근무나 재택근무의 생산성 저하, 야놀자 이수진 총괄대표의 발언은 사실인가에 저희 조회는 사실 아님에 가깝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외국 기업의 CEO들도 원격근무 폐지의 근거로 객관적 통계나 실험 결과를 들지 못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국내 연구를 조사한 결과 거의 대다수가 설문조사나 선호도 조사 같은 인식조사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야놀자의 생산성 기준인 영업이익을 재택근무와 연결한 연구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산성의 기준이 굉장히 불명확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팩트체크를 진행하면서 생산성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사실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생산성에 대한 평가는 같은 사업장 내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콜센터 실험에 대해서도 상반된 결과가 나왔는데 직무 특성과 업무 여건에 따라서 너무 다양하게 나올 가능성이 많아서 생산성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게 가장 큰 저희의 판정에 미치는 한계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